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희준입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한 주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초여름 날씨 방불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최근에 겨울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팡질팡하는 것은 날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오늘 그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골라서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분석해보고 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은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예, 끊을 겁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찬성하는지. 세금을 좀 올림으로써 다른 데 좀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좀 찬성하는 쪽이라고. 말도 안 되죠. 담배 2,000원이나 오르는데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은 봉도 아니고. 세금을 금연자 쪽에 쓰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그거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계속 올린다고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별로 반대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죠. 일시적으로는 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똑같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둬요.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담배값 인상 논란이 시작된 것이 지난 3월 6일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전 의원을 비롯한 총 12명의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발의한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1항 1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 20개 비당,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담배 한 갑입니다.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1,145원으로 그리고 담배 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대상에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과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보면요. 흡연 때문에 벌어지는 직간접적인 피해 금액이 연간 5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조 원 넘는 액수라고 하고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한 3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6배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담배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OECD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가격이 올랐던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에 500원을 올린 이후에 지금 8년간 담배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구매력 상승 고려하면 오히려 담배 가격은 내려간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 감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 일각의 의견이 많습니다. 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자는 얘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담배값 인상 논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오늘 같이 경을 칠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제 설명을 쭉 스튜디오에서 듣고 계셨는데 자, 소개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정혜영 부회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차혜영입니다. 차혜영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성함 얘기할 때 발음 꼭 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아마 제가 앞서서 잠깐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셨겠지만 지금 담배값 인상 논란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일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사실 45년간 예. 개원을 한 치과의사 차혜영입니다. 예. 45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그 흡연의 피해를 아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 치료를 잘 해도 예. 요새 유행하는 임플란트를 그렇게 비싼 가격에 해도 담배를 피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국의 치과 의사들은 예. 지금 환자 치료하기 전에 금연 치료를 먼저 지금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흡연이라는 것이 예. 이거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 예. 예, 이제 꼭 해야 되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예, 건강을 그렇군요. 유지하기 예, 위해서는. 예. 네, 근데 올려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금연운동 협의회가 창설되면서 금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79%가 담배를 폈습니다. 예, 예. 거의 모든 남성은 담배를 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걸로 됐던 세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금연운동을 하면서 네, 지금 2007년에 40%에서 45%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외국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성과를 거뒀는가 하고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2007년에 담배값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예, 500원이 올랐습니다. 올랐었죠. 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담배값이 뭐 어떤 공산품하고는 다릅니다. 예, 예. 무슨 8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이제는 올라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예. 담배값을 올리려면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쓴다든지 예. 또 왜 올려야 되는지 예. 그게 국민의 흡연율 감소에 예.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사실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2,500원이 뭐가 저렴하냐 이런 예.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예.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담배 가격이 지금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중간층이 6,000원입니다. 예. 6,000원 정도 돼야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흡연자들을 위한 예. 흡연율을 저하시키는데 쓸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올리고 뭐 내리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격 정책도 금연을 그러니까 흡연자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예. 참고로 제가 먼저 전제로 드리고 말씀드릴 거는 저는 혐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고요. 예.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 앞에서 담배를 피면은 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예.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연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네. 예. 반드시 금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담배 가격으로 금연 정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왜냐하면 정책보다는 가격 비가격 정책은 정책으로 좀 말이 안 접근해야 된다는 되겠다. 거죠. 우리 네. 차 박사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담배라고 하는 그런 그 상품은 중독이라고 하는 게 전제로 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어 있는 상품들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나와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계를 내 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보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상식이겠죠. 그렇지만 각 나라별로 보면은 혹은 각 문화별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도 소득 분위별로 이 흡연율을 살펴보면은 흡연율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2007년에 올라갔을 때 흡연율이 올라갔어요. 이런 그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근데 그 예. 떨어진 것이 가격 정책 때문이었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세계적으로요. 제가 좀 더 그러면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더 담배값을 올리면은 예. 10% 올리면은 4% 내지 8%에 예, 그게- 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통계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근데 요새 통계고요. 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왜 올라갈까요? 남자의 흡연율과 또 여성의 흡연율, 그러니까 왜 청소년 올라갈까요?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우리가 생각해도 예. 2,500원이면 예. 그냥 쉽게 담배를 삽니다.
그리고 가격 실제로, 때문에 담배 예, 청소년들이 담배에 하죠.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예. 가격이 10,000원이 돼도 담배를 삽니다. 그리고 좀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담배 가격이 2배나 높아요. 16,000원입니다. 2배나 높은데 미국이 오히려 흡연율이 노르웨이보다 3%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담배값이 프랑스보다 3배 이상 낮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흡연율이 12.9%로 낮아요. 그러니까 담배 가격과 흡연율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는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 합해놓으면은 그런 통계들이 성립하지만 각 지역이나 문화, 다른 정책들과 그 결부가 됐을 때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저희들도 담배 이 지금 값을 올리면서 그다음에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외의 비가격에 대한 그걸 비가격 함께 해야 정책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지금 말씀드리면 담배값을 올리자는 예, 예. 얘기는요. 예. 지금 딴 분들은 뭐 서민들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서민들은 그러면 맨날 싼 담배 먹고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굉장히 왜 그렇게 그- 하는 겁니까? 그 그건 정서적인 아니고 그 말씀이시고요. 담배값을 올리면은 예. 또 목적이 있습니다. 음. 얼마를 올려서 예. 이 지금 서민들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30년 전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부자도 담배를 폈고 예. 어려운 사람도 담배를 폈습니다. 지금은 고소득자는 담배를 안 핍니다. 자기 몸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흡연 인구는 저소득층하고 그렇죠. 저학력층이 그런데 많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저소득층한테서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올려서 아닙니다. 그 저소득층으로 만들어진 예, 예. 그 재원으로 아니죠. 저소득층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요? 그거죠, 바로. 저소득층한테 담배값을 올림으로써 담배에 근접하는 저거를 기회를 줄이고 예. 돈 많은 서면 저소득층이 저거 하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는요. 건강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명도 짧습니다. 저소득층은 수명도 짧아요. 그리고 건강도 되게 나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담배값을 싸게 해서 예. 계속 낙은 담배 피는 게 낙이다. 그러니까 계속 펴서 그다음에 점점 건강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논리적인 악순환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악순환을 것처럼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까? 담배 예. 이 가격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 가격이 이거는. 낮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근데 지금 없다고 요즘은 생각이 그거는 들고요. 다 요즘은 알려진 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실제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금연운동하면서 88년부터 금연운동해서 선생님, 지금까지 저도 지금 금연운동을 다 찬성하고 공부하고 있는 한 입장입니다. 그런 금연운동 입장입니다. 찬성하는데요. 예. 제가 오히려 찬성하는 금연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무료 클리닉 같은 걸 늘려서 거기서부터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결정적인 그 금연 정책 중에 하나는 TV에서 담배 광고를 없애고 또 TV에서 모든 드라마나 프로그램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을 없앤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담배의 흡연율이 낮아진 추이를 보면요. 예. 그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담배의 광고나 혹은 담배 지금요. 피는 모습이 퇴출된 데에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었고요. 지금 담배 그게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왜 올라가는지도 제가 지금 굉장히 저기 상대방의 금연운동을 의견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얘기를 잠깐 하시면 의사 되는데요.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네. 아마 지금 여기 제가 앉아 있는 두 보기에는 분하고요. 저하고, 저희들이 예.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걸 예. 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문도 다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기준 하에 하고 있는데 예.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열이 보기에는 나는 여기 겁니다. 모두가 흡연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우리 또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셋이 그건 동의하는 것 물론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첫 번째 토론의 아마 초점은 흡연 인구와 담배 가격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두 분의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잠깐 전화 연결을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담배 무척 건강에 해롭습니다. 국민 건강 위해서는 이제 금연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국 이제 방법론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전화 연결해서 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희한한 모임이 다 있습니다. I love 스쿨이 아니라 I love 스모킹입니다. I love 스모킹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정찬희 회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I love 스모킹 회원이신데 본인도 흡연가이시고요.
저는 흡연은 안 하는데요. 예, 예.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면서 예. 흡연자 좀 이제 목소리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OECD 기준을 많이 대시는데요. 예,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최저시급인 거, 거의 최저시급인 건 아시잖아요. 예, 예. 4,860원인데요. 예.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1시간 동안 불판을 닦아도 담배 한 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예. 그러면은 그 담배를 살 때마다 좌절감을 느낄 텐데 그 상처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적어도 10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담배값이 5,000원, 10,000원 해도 좀 살만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무려 12달러나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OECD 근거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흡연 인구를 줄이는 데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시고요. 네, 좀 그런 게 제가 흡연 인구를 줄이는 데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너무 많이 피는 거는 좀 그렇죠. 저는 저희 아이러브 스모킹은요. 예. 흡연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좀 소비 납세자로서 건강하고 즐겁게 어디 예.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돈 낸 만큼, 세금 낸 만큼 좀 권리 누리자, 목소리 내자 해서 뭉친 거예요. 이전에는 담배 끊는 사람 보고 독한 사람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담배 피는 장소가 적다 보니까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을 또 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국회 가서 하더라고요. 봤더니 일부러 그래야 끊는다고 예. 흡연실도 안 만들어주는 거라는 금연단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많은 기업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인사상에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는 그런 또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흡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이신 거는 같은데 그렇다면 가격 그런데요. 정책 외에 또 어떤 정책으로 흡연자들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지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예.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제조하는 사람이 이 소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병나거나 상처나지 않게 예.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음. 정부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는데 그걸로 좀 건강에 좋은 담배를 개발한다거나 좀 그런 방면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팔라고 허가해 놓고서는 사가는 사람한테 야, 너 사는 너 나빠. 너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그러는 건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TN죠. 주식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많은 주를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전신으로서는 한국 인삼담배공사 결국 그 정부에서 담배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시는 걸로 거죠.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예. 좀 납세 소비자로서 좀 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 건강에 해롭지 않게 예. 좀 그렇게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혐오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 입김이 다른 얼굴에 닿으면은 기분 나쁜 것 마찬가지인데 예. 꼭 담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차별받고 예.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으로서 마음 아픈 게 특히 그리고 주폭은 있지만 사실 단폭은 없잖아요. 예, 예.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장 쉬운 술을 사서 마실 텐데요. 예. 저는 소주 두 담배 병에 대체제를 달래를 술로 들고 보시는군요. 네, 사람 때리는 거 봤어도 담배 두 갑 피고서는 막 각성작용이 일어나서 밥상 없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담배 피는 친구들한테는 좀 호의적인 편이에요. 술 먹고 주정하는 친구는 싫어해도. 알겠습니다. 지나친 건강을 해칠 만큼의 지나친 흡연은 잘못된 것이지만 흡연자들의 인권도 어느 정도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 아마 정찬희 회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이러브 스모킹의 정찬희 회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담뱃값 인상 논란은 우리 사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정말 단골 이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태욱 캐스터가 할 말이 좀 많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중에서 흡연구역에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담뱃값 인상. 이 새누리당 김지원 의원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무려 2,000원 인상한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5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닌 2,000원을 올릴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지원 의원은 좀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2,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데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 2,000원 올릴 때 가장 흡연율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10분 반영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담뱃값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역대 담뱃값의 변화 추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194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산된 담배 승리의 가격은 10개비 한 갑에 3원이었습니다. 당시 3원이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었고요. 다음 화랑은 1963년 5원으로 오른 후 1973년에 10원으로 2배 올랐더랬죠.
이 1981년 단종되기까지 군에 무료로 제공됐으며 역대 최장수 담배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1990년부터 1,000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디스가 1,500원에 팔렸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더원과 에세 등이 2,000원 담배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담배값은 2004년 12월 2,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8년간 동결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값은 4,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골자에 밖은 시끄러운데 막상 이 정계 쪽은 조용한데요.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보 입장이고 여당, 야당 어느 쪽도 확실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짐작건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집권 여당은 선거에서 반드시 패한다라는 속설이 있더군요. 김영삼 정부는 1994년 1월, 1996년 7월, 1997년 5월 이 세 차례 담배값을 올렸는데요. 당시 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한 군데를 빼곤 야당에 모두 졌고 후에 대선에서도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2001년 1월 담배값을 올린 직후 재보궐선거에서 전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2004년 12월 담배값을 500원 인상한 후에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습니다. 물론 재보궐선거가 집권당에 불리한 거라 담배값 때문에 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점쟁이 말에도 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정치인들로서는 굳이 안 좋은 징크스에 몸을 던지려 하지 않는 거겠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이 국민의 대표자란 분들이 본인들의 이 실익 때문에 막상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나몰라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은 항상 국회의 현명한 선택을 소원합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경을 쳐보겠습니다. 네, 강태호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담배값 인상 논란 속에 또 저런 내용이 숨어 있더군요. 담배값 역사에 대해서 강태호 캐스터도 전했지만 두 분 우리나라에 담배가 언제 들어온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1616년? 네. 정확히 기억을 하시네요. 또 조선시대 광해군 제가 한 말씀 하는데 말씀하시죠. 임진왜란 때 예. 일본 그 왜군들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정조 때 이미 흡연율이 20%에 달했다라는 네, 그렇죠.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흡연율이 이제 41%에 그 육박한다. 부분에서 예, 좀 예. 조정을 해야 될 게 41%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을 대상으로 같이 집어넣게 되면요 2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셨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자기가 담배 피운다는 걸 절대 말 안 합니다. 제가 치과 의사로서 예. 와서 보면은 담배 피우는 거 다 압니다. 좀 전에 그래도 조선시대 절대로 얘기하신 거죠? 아니, 그렇지 말을 안 않습니다.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요번에 저희는 그래서 그동안에 예. 여성에 대한 흡연율을 정확하게 조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금연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예. 작년에 예. 그 젊은 여성들을 전국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 흡연율 조사를 했더니 다는 자기들이 안 핀다고 그랬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예. 소변 검사는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20% 가까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담배 피우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직종별로 담배를 또 많이 피우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격을 계속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려왔는데 여성들은 왜 여성들이 이렇게 또 높아졌을까요? 그 20%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성들이 거기다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청소년이요. 예. 지금 국민학교 4학년, 6학년에도 담배를 핍니다. 예. 그렇게 아주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고등학교는 25%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입니다. 예, 예. 그거를 보태보면은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0%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보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청소년들과 함께 성인 남성들의 퍼센테이지를 안 했기 합하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더하게 되면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 드리고요. 그 지금 전보다 중요한 굉장히 것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게 문제입니다. 가격들은 올라갔지만 청소년들이나 예. 혹은 여성들의 흡연율이 올라갔을까요? 예. 실제로 여성의 흡연율이 올라간 부분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이유가 흡연율에 물론 대해도 그런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 회사들의 집요한 물론 마케팅도 타깃이, 있겠죠. 마케팅이 그렇죠. 청소년하고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담배 이름이 슬림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가지고 버진 그런 이런 다양한 걸로 해서 여성들의 마케팅들에 흡연을 대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겁니다. 마케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이 담배 한 갑에 2,500원의 우리가 가격 중에서 실정을 아셔야 됩니다. 네, 실정을 우리가 알죠. 담배 값에 경고문 하나 넣는데 5년이 걸려도 그거를 지금 더 못 하셔야죠. 넣고 있습니다. 그걸 더 하셔야죠. 국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기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할 때 말씀하시면 안 가격에 됩니다. 대한 정책을 놓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많은 정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현재 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세금이 63%예요. 물론입니다. 그 그거는. 63%의 세금을 누가 내냐면 담배 중독자와 저소득층이 내서 그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돕자는 이런 어이없는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국가에서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면 계속 싼 담배를 만들게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낙이요하고 맨날 그것만 피고 건강 나빠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언젠가는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예, 잘 그걸 알겠습니다. 끊어주려면 재원이 어디서 예. 납니까? 예. 여기서 해서 그쪽에다만 쓰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두 분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토론의 오늘 초점은요. 결국에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과 담배 가격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잠깐 접어두고요. 지금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뭐 우리 사회 흡연율을 낮추는 데 다 동의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000원이라는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2,000원이라는 오른 담배 인상분 중에 얼마만큼이 우리 사회의 흡연율을 줄이는 데 쓰여질 것인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한 2%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그것을 10% 이상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7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빨리 죽는 흡연자가 낸 국민연금 비흡연자가 가져간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낸 세금을 결국에는 사회 흡연율을 줄이고 흡연으로 해서 건강을 해친 부분을 이렇게 조금 좋게 해주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다른 데 그렇죠. 쓰여진다는 지금 사회에 그런 의혹들이 있고 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흡연으로 인한 그 의료보험의 지출이 엄청납니다. 아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망자가 6배에다가 그 많은 근데 제가 뭐 근데 의사시니까 잘 그거를, 아시겠지만 네, 그게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있습니다. 예, 예. 그게 학자들이 왜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상관관계가- 다 그거를 그런 무시하는 상관관계가 겁니까? 있다고 다 하지만 연구해서 실제로 나온 담배 건데 회사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폐암과의 상관 유부로 해가지고 담배 회사에서부터 돈을 받아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가- 법들을 아닙니다. 강화시켜서 그런 우리가 법들을 강화시켜서 지금 그 흡연자들이 흡연 때문에 그 폐암이 폐해를 걸려서 받고 있는 것들에 죽은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을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담배 흡연을 몇십 년 동안 해서 폐암이 걸린 거를 그건 폐암이 담배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1960년대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예. 이런 참 희한한 그걸 정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언한 학자들이. 예, 예. 그 우리가 정말 애통할 노릇이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럼 이제 그런 박사님의- 학문적인 얘기 가지고는요. 저희는 그걸로 아주 사는 사람입니다. 박사님의 의견대로라면은 네. 담배값 인상과 예. 그다음에 흡연율 감소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이죠.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담배값 인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 불가피하다는 1년에 얘기이신 것 그럼요. 같고요. 1년에 예. 정말 아까 제가 예. 그 얘기했듯이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담배로 인한 질환으로 인해서 나가는 게 1억 아니 1억이 전 1억인 줄 알았습니다. 5조 원의 아니 그거는 이제 예. 몇 년간이고 예, 예. 1년에 1조 6천억 원이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료보험이 올라야 됩니까? 안 예, 올라야 예. 됩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비흡연자들이 또 그걸 다 안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예. 같은 국민이고 너도 하고 나도 잘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소득층은 담배만 그냥 싼 담배만 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예. 그래야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또 또 일반 비흡연자들한테 끼치는 피해는 또 그런 건 생각도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저소득층이든 흡연자든 함께 우리가 잘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인상을 해서 자, 좋습니다. 그 그럼, 부분을 예. 그쪽에다가 몰아서 담배 가격 써주자는 인상에 얘기입니다. 대해서 동의한다는 전자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국민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책임지겠다. 책임을 100% 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죠. 살펴보면
마땅한 재원이 없죠.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인상되는 2,000원이라는 담배세 대부분이 결국 이제 건강증진부담금인데 이것으로 마련된 기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4대 중증질환 책임지는 데 담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예. 올리는 정책 그리고 또 지금은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 술이나 담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 건강을 일부러 더 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막아줘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왜 결과는. 그 가격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 재원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돕겠다는 말을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예.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부자들입니다. 예.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야 돼요. 증세를 해서 예.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 저소득층을 도와야지.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 당연히 부자들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고 있는 것에 적절한 OECD 평균의 그 세금들을 내고 있습니까? 전혀 못 내고 제가 있죠. 질문 하나 또 더 드릴게요. 예.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배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라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담배 흡연층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은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당연합니다. 것이다 하는 지금 우리 그렇기 사회의 가장 때문에 큰 불평등의 문제는 담배세만 올리는 게 간접세의 아닙니다.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그 간접세들로 결과적으로는 세금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위 그 20%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담배를 이거는 팔 때 세금을 더 이상 안 부자들에게는 걷겠다라고 예.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꼼수를 부려가지고 간접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정책적으로 옳은 발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예. 것이죠. 자,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담배세를 2,000원을 인상을 하면요. 그중에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마련되는 기금에서 앞으로는 10% 수준에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흡연자들이 이제 금연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10%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운동협의회가 예. 무슨 국가 정부가 아닙니다. 뭐 10%를 해라, 20%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주실 우리는 수는 있지 제안을 않을까 하는 해서, 건데 예.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먼저 2%가 안 돼요. 네, 먼저 그 예. 500원 올려가지고 예, 예. 금연운동 이런 데 쓰지 않고 예. 이제 2%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예, 예, 예.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협의회에서도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10%는 이 흡연자들하고 저소득층의 그 금연 진료 예. 그것만 걷겠다는 게 아닙니다. 음. 그럼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한테는 예. 흡연에 대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나쁘고 모든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방문 진료를 통한 금연을 시키자. 금연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방문 진료라든지 예, 예. 이런 그리고 또 생활 환경 개선해주고 예. 질환 있는 걸 무료로 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또 흡연자들한테는 예. 금연 진료비를 지금 흡연자들은 자기가 끊고 싶어도 자기 돈에서 냅니다. 그렇죠. 그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비쌉니다. 비쌉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금연 진료를 의료보험에 넣어서 예. 저렴한 가격에 금연 진료를 받게 하자. 이런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디서 뭐 예, 돈을 예. 걷고 안 걷고 그런 예. 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현재.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뜨겁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같은 방향에 지금 얘기를 하고 같은 있는 것 방향인데 같고요. 그 타겟이 다릅니다. 예, 전화 연결 지금. 한번 해보고 네. 또 돌아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값의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효과에 대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얼마 전에 내놨습니다. 이번에 전화 연결해서요. 그 보고서 관련되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은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담배 가격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어떤 방법론으로 연구가 진행됐고 또 결과는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예. 가지는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담배 가격이 어느 수준이냐라는 연구였는데 거기서는 2011년 현재 4,500원 정도가 적정 담배 가격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와서요. 예. 결과적으로 담배 가격이 지난 8년 동안 가격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고요. 예. 또
앞으로 우리가 담배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지 흡연율 감소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평가를 해봤는데 적어도 7,500원 이상은 올라야지 2020년까지 흡연율이 20%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실제로 뭐 2000년에 담배 가격 인상 시에 좀 수요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있었죠? 네, 2000년대 초반에 약간의 그 담배 가격 인상이 있다가 2004년 말에 실질적으로 그 좀 국민 보건적인 차원에서 500원 인상하는 그때에 이제 가장 흡연율 감소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성인 남자 흡연율이 60%였던 것이 51%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담배 가격이 10% 인상하면 흡연율은 2%에서 8%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가 많은데요. 이 흡연율 감소폭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담배값이 인상했을 때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서 흡연율 감소폭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 담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있는 과세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담배세 인상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에 좀 더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중장기적으로 그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저희가 I love smoking이라는 그 동호회 회원을 전화 연결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분은 또 담배 대체제를 술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율이 떨어지면은 음주량이 우리 국민들의 음주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담배에 적당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 정책만으로 우리가 흡연율을 낮춘다. 이거는 조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술이라든지 예. 다른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독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지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적당히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예. 상대적으로 담배는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끊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담배가 중독성 약물이기 때문에 단번에 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배세를 인상을 통해서 얻어진 재원으로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데 더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건강 증진 사업에도 사용을 하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사실 뭐 이제 술이나 담배 우리 몸에 해로운 데는 이게 죄악세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흡연율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 그리고 네. 어떤 비용도 많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소금 섭취라든가 지나친 네. 기름 섭취도 사실 우리 국민 건강 해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닭가슴살하고 채소하고 몇 개 빼놓고는 다 우리가 사 먹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지나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반적인 그런 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논란이 많이 있지만 뭐 예.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만세가 이제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거세고 그렇지만요. 담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딱히 어느 정도 조절해서 담배를 피워라 이러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 그런 제품으로서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데 이제 중점을 두라는 것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또 권고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담배 제품 또 담배 회사의 그런 마케팅 같은 것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이 담배세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소중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시청자와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얘기 나누고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혹시 흡연자이신지요? 아닙니다. 흡연하다가 예. 2005년도에 이제 금연하시에요. 예, 흡연을 하다가 지금 끊으셨는지 혹시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 지금 59세입니다. 예. 요번에 그 담배 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담배 가격보다는 예. 제가 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흡연하는 걸 너무나 많이 청소년 흡연 문제요.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제 의견은 담배 가격보다는 뭐인데 예. 그 학생들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흡연을 좀 이래 못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유인 시스템으로 담배 판매하는 것을 예.
주민등록증이나 그걸 아니면 친문을 해가지고 판매대를 만들어가지고 문의 예. 판매대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 성명자들은 아예 판매를 못하도록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집문이나 승인 집문이나 예. 판매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 환자분이나 그러면 못 끄고 판매대 못 가신 분들은 그렇죠. 예, 성인들인데 심부름시키면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래 학생들을 갖다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갖다가 담배를 흡연을 못하게 좀 이래 좀 방지 차원에서 그런 좀 이래 판매대를 예. 좀 한꺼번에는 못 바꾸더라도 각 시도별로 이래 가지고 예. 담배를 차츰 이래 판매대를 예. 좀 이래 무인 시스템을 해갖고 자동화 해갖고 집문인 이래 성인들 집문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도록 예. 좀 해주시면은 좀 예, 참 좋은 의견. 청소 예. 예.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잠깐 뭐 하실 말씀이 네, 있으면 예. 지금 그분 말씀이 참으로 좋으신데 저희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예.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군요. 이 편의점의 그 담배, 예. 그거 담배를 어떻게 이렇게 전시해 놨는지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담배대가 그 계산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담배를 쫙 진열을 해놓고 그냥 금방 보면은 정말 피우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열도 하고 제가 직접 이건 보진 않았지만 또 요새는 또 뭐 거기 이렇게 빙빙 돌아가서 담배가 이름이 돌아가는 뭐 별관시 인력적으로 해놨죠. 그거를 담배 진짜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예. 참 그런 마케팅들이 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의 흡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막아야 막아야 될 되는데. 집중돼야 될 부분은 담배 회사들의 마케팅을 못하게 한다거나 광고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게 자본주의에서 그런 그렇게 부분. 금방 안 되는 겁니다. 전화 끊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그거는 자본주의를 또 법적으로도 얘기를 하시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합니다. 가격 올리는 일밖에 없나요? 아니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무식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가격 올리는 일만이 그러니까 실제로 금연은 가격을 아닙니다. 올리는 것들이 적절한 저희가 정책이 가격을 아니라는 왜 얘기죠. 올리는가, 올려야 되는지 교육지책을 왜 생각을 못 자, 하십니까? 오늘 뭐 그 담배 올리고 싶어서 가격 올리는 겁니까? 인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가격 정책을 통한 흡연율 감소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조금 저 시청자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비가격 정책 네, 그거를 어떤 또 것을 해야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좀 흡연율을 낮출 네. 수 있을지 좋은 의견을 좀 하나씩 좀 네, 주시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린 진짜 뭐 이렇게 청소년 대상으로 담배 회사가 막 저거 하면은 당장 그냥 어떻게 하고 싶죠. 예. 그래도 이게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옆에서 응원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담배의 이 가격을 올리면서 지금 저소득층하고 흡연율 없애면서 진료해주고 무료 또 이제 흡연자들에 대한 그런 걸 지금 말씀했는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청소년 흡연입니다. 이 청소년 흡연은 모든 비행의 첫걸음입니다. 자,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근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존 흡연자에 대한 투자가 좀 확대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 가면은 지금 금연 보조제를 나눠주죠. 예. 껌도 주고 패치도 주고 하는데 그게 또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쁜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근데 금연 보조제는 굉장히 비쌉니다. 껌도 비싸고 패치도 비싸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조금 접근이 쉽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물론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재원이 마련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그래서 볼 수. 저희가 그 대안으로 예. 저희가 금연 진료라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금연 진료를 금연 진료를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유상이나 어느 저렴하게 병원에- 해서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그걸 해주면 좋겠죠. 의료보험으로 넣으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저렴한 예. 가격에 받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 꼭 자기가 사는 동네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든 어느 치과에 가든 예.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에서 그거를- 2012년 사이에 흡연율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거기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가 된 것이 뭐였냐면 스트레스가 가중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 스트레스의 성격들을 보면은 실제로 정책이라든가 또 잘못된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경쟁 위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교육 정책 같은 거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런 스트레스가 흡연율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같이 줄여야 될
비가격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경쟁 위주의 그런 그 교육을 완화시켜주고 예.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여성들이 실제로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의 정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여성들이 차별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별들을 담배에서만 차별을 풀어줬지 스트레스를 좀 다른 줄이는 우리 스트레스를 사회 문화를 줄여주고 만들어야 그리고 되겠다. 예, 예. 그 정치인들이 예. 뭐 지금 보면은 뭐 차관이 됐던 분이 이상한 루머에 시달리면서 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흡연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좀 차원의 해야 되겠다.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번에 이제 가격 정책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금연 구역을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PC방에서도 이제 못 피게 하고 네. 커피숍에서 못 피게 하고 근데 사실은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약간 유명무실해진 격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식당 왜냐면요. PC방 다 피게 또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걸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돈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게 모든 게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올리면은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거 이거부터 규제를 하고 담배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에 그 알 수 있게 청소년한테는 담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고 근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 구름 잡는 식으로 뭐 지도층들 잘하나 이런 예, 예. 거는 지금 현재 근데 그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담배- 그런 걸 어떻게 제한을 가장 현실적인 지어놓는 대안 겁니까? 중에 하나는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실질적으로 그 소득들이 높은 계층에서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겁니다. 예. 담배 이렇게 지금 가격을 인하하면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 동감할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이제 2,000원 올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 나라에서 담배를 만들어서 팔면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폈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중독이 돼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못 피게 하고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굉장히 흡연자들도 좀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시겠지만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왜 술, 당위성은 우리가 맞다고 네, 전제를 네. 하고요. 예. 뭐 왜 담배만 나쁜 거냐? 술도 있고 뭐 마약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뭐 다 나쁜 거라고는 많은데 예. 왜 유독 담배만 가지고 그러느냐?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마약, 술 다 나쁩니다. 예, 예. 나쁜데 담배만큼 보편적으로 또 접하기 쉽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네 그런 것들이 예. 너무나 큽니다. 예. 근데 정신적으로만 주냐, 신체적으로만 주냐, 환경적인 거로도 주고 예. 또 우리 자라나는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피해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건요.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예. 의료비가 지금 그냥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담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비용까지 여기다 부담을 예. 이제 시키면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 미래의 아이들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거를 짓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무리하고 해결을 절차상의 빨리 문제가 지어야 있더라도 됩니다. 가격 인상은 해야 되겠다. 그럼요, 그런 의견을 반드시 제가 해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참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한국금융운동협의회 차혜영 부회장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문화평론가 김성구 씨 같이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감정 갖지 마십시오. 예. 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면서 얘기 들으면서도 답답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네 하는 분들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배는 확실히 몸에 해롭기는 해롭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취향이지만 해로운 건 해로운 거죠. 부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갑론을박, 소모전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합의를 좀 만들어내고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